우리나라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무렵에 중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던 그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자, 그때 이제 중국을 통일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나라의 왕이었던 시황제, 이 시황제가 다른 나라를 물리치고 자기가 중국을 통일한 황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황제가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무찌르고 없애버리고 괴롭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한테 원한을 많이 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한을 산 나라 중에 가장 큰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연이라는 나라의 왕자가 시황제를 좀 죽일 계획을 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왕자 단이 자기가 직접 죽일 순 없고, 거기다가 힘도 부족하고, 연나라는 그 당시에 진나라에 비하면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붙었다가는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힘이 약한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힘이 강한 나라를 물리칠 수 있을까? 아, 암살을 하자. 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나라에 살고 있던 최강의 검객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 검객의 이름이 형가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형가가 거의 티어로 따지면은 챌린저급, 거의 뭐 최강의 검객이었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쓸 일이 없었던 그런 검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연 왕자가 형가한테 역사를 위해서 황제를 좀 암살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형가가 왕자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형가가 왕자님한테 의뢰를 받는 대신에 부탁을 하나 합니다. 무슨 부탁이냐? 이 암살을 하러 가는 거는 좋은데 황제쯤을 죽일 계획이면은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준비물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물이 뭐였냐? 자, 일단은 무기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연나라의 고물, 최강으로 알려져 있는 이 상절이라는 칼이 있거든요. 이 칼을 좀 달라. 거기다가 아주 맹독성 독을 바른 다음에 그걸 강화시키면은 이거는 스치기만 해도 그냥 일격필살이다. 그래서 이 검을 좀 준비해달라. 자, 그 다음에 황제한테 일단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좀 미끼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나라의 비밀지도, 어차피 황제를 죽일 거니까. 자, 그래서 비밀지도랑 그 다음에 이 시황제가 너무 미워해가지고 시황제랑 사이가 안 좋은 그 원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원수가 시황제를 피해서 연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의 목을 잘라가겠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시황제가 자기 원수 죽였다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부를 테니까. 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 칼하고 비밀지도는 문제가 없는데 황제하고 원수인 사람이 번호기라는 사람인데요. 이 번호기가 연 왕자하고 좀 친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형가가 번호기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황제를 죽여줄 테니까 당신의 목을 좀 잘라가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번호기 역시 황제 죽일 때 내 목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잘라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번호기의 목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필요했는데 형가도 아무리 자기가 최강이지만은 혼자서 진왕을 죽일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서폿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서폿으로 자기 친구이자 비슷한 그랜드마스터급 되는 이 검객을 불러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구천이 중간에 이 장마철이 껴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오지를 못하니까 계속 시간은 지나고 있고 노구천은 못 오고, 이걸 보고 있던 왕자님이 이제 좀 답답해지는 거죠, 기분이. 형가가 왠지 안 가고 싶어가지고 약간 시간 끄는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도 하고. 자, 그래서 연왕자님이 맨날 형가한테 와가지고 형가 언제 가니? 아니 뭐 독촉하는 건 아니고 계속 언제 가니? 오늘은 안 가니? 노구천 말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형가를 닥달하니까 형가도 좀 눈치가 보이는 거죠. 가기는 해야 되는데 노구천은 안 오고, 노구천이 안 온 상태로 갔다가는 공연히 목숨만 버리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연 왕자가 형가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연나라에도 싸움 잘하는 애 있다.
자, 그 사람이라도 좀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진무양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진무양은 근데 연나라에서 싸움을 좀 하는 거는 맞는데 이 클래스가 좀 떨어집니다. 현가는 챌린저, 뭐 그랜드마스터, 자,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월드 클래스에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진무양이 좀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 수 있으나 플래티넘급 가지고는 이 세계 랭커들의 싸움에서 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무양을 현가는 좀 못마땅해 하는데 하도 이 왕자님이 닥달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 노구천이 아니라 이 진무양을 서폿으로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나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 황제랑 친한 신하, 황제하고 가까운 신하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이 자기들이 이렇게 비밀 지도하고 번호기에 황제와 원수인 사람의 머리도 잘라왔고 항복 문서까지 들고 왔다, 이런 식으로 넌지시 얘기를 하니까 그 신하가 신나가지고 자기도 공을 세울 수 있으니까 시황제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아, 황제폐하,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제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놈 나하고 원수였던 번호기의 목을 갖고 왔다고? 거기다가 비밀지도하고 항복문서까지? 그러면 만나봐야지. 자, 그래서 이 현가하고 진무양을 궁궐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러서 들어갔는데 현가는 들어가면서도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였는데 이 진무양이라는 녀석이 이 들어가면서 궁궐의 그 어마무시함과 병사들을 보니까 목숨도 좀 아깝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너무 두려움이 커져서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떨기 시작하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시황제가 보기에 뭔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오다가 원래 가까이 가가지고 지도를 보여드리고 목도 받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있는 사이에 칼 꺼내가지고 그냥 일격필살로 죽이려고 했는데 시황제가 중간에 야, 오지 마라. 너네 뭔가 이상하다 지금 기분이. 왜 이렇게 떨어? 네 옆에 있는 그 진무양이라는 녀석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가가 이거 그냥 뭐 별거 아닙니다. 얘가 황제폐하를 처음 만나봐서 쫄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이제 현가가 설명을 하면서 몸을 좀 뒤틀었나 봐요. 이 숨겨 있던 이 상절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본 황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녀석들 나 죽이러 왔다 그러면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현가는 여기서 원래는 칼을 뽑으면 안 돼요. 왜냐면 현가가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황제한테 들켰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칼을 뽑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현가가 황제를 향해서 발검을 했지만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를 죽이려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됐는데 이 당시에 진나라 법에는 황제의 허락 없이 이 대전에 올라오면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어쩌지 못하고 막 당황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칼을 뽑으려고 해도 이 칼이 당황하니까 잘 안 뽑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 이제 황제의 전담 의사가 주치의가 약봉지를 던져가지고 현가 얼굴을 맞추면서 현가가 이제 비틀거리고 그때 이제 시황제가 칼을 뽑아가지고 현가를 찌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이 찔린 현가가 마지막 수단으로 그 상절을 이렇게 딱 받고 잡아가지고 딱 던지는데 그 던지는 칼조차 빗나가서 이제 기둥에 박히고 그리고 이제 현가가 서폿 제대로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황제한테 칼에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당연히 진무양도 비참하게 죽었겠고 암살 위기를 넘긴 황제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복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연나라로 공격을 가는데 이때 이제 연나라 왕자 단의 아버지죠. 연나라 왕이 자기는 절대로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었는데 내 아들 녀석이 이게 맘대로 벌인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용서를 빕니다. 근데 들어줬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래서 시황제가 연나라 왕을 포로로 잡고 그래서 연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가가 조금 더 좋은 서폿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왕자님이 좀 더 차분히 기다렸더라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